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신공적으로 이런 것을 봤는데 정신이 입도 하나로 모아지면 그 기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기운하고 통하는 것이고 우주 기운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를 잘 수련해서 간직하고 있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동지들이 다 하나 한 뜻으로 한 정신으로 우주를 통합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세계를 재결합시키는 큰 역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큰 뜻보다 이번 기회를 축원하면서 여러분 한 모습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앞으로 대성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네. 심사자 마주 보세요. 차렷 경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미국하고 일본 건드는 얘기는 알면서도 절대로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아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좀 길이 죄송합니다만 그동안에 제가 사랑방신문에다가 그 매주 그 토요일에는 칼럼에 썼던 그 2002년 1월 1일 시작해갖고 1년 동안 썼던 것들이 그렇게 쓰다 보니까 그 단편적인 글들이 한 50개가 넘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이제 며칠 전에 읽어봤더니 깜짝 놀라게도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데 글을 쓰면서 난 공격하는 말을 거의 안 썼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갖고 그 집사람한테 들어보고 누구한테 들어보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멋지게 쳤더니 참 말이 하고 싶은 말 부드럽네요. 그래. 그래서 그때 그 솜씨로 나도 글을 썼더라면 좋았을 것인지 너무 놔버렸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요 10번을 만들어갖고 그쪽 돌려버렸는데 이거 빠져버리니까 올순 다 못 뛰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기 박사장님 아무래도 누구는 안 줄 수가 없어. 어린이들한테 남는 파티들한테 그리고 내일 오실 때는 한 10번 좀 만들었어요. 그 생각해 몇 군데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생각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덤 자네가 좀 따라주게. 이 급속에서는 그래서 매주에 2002년에 매주에 썼던 것들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글씨가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박사장님께서 여러분 박스에 복사를 해주셨어요. 이 글을 읽으시면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조 여사님 이 글을 읽으시면 내가 복사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읽으셔요. 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드리기로 홈페이지 이렇게 하시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는 들고 누구 안 줄 수가 없어. 있는데 그래 다 드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 나름대로 그때 2002년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갈등을 갖고 우리 문제를 다뤄갔던 고대 어린 내용들이 그가 들어있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못 드린 분들한테는 내일까지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마음 돌리기는 표현하는 좀 그리고 글 쓰는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사람 화합하면서 썼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깝고 우리가 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나름대로 그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 책에 보자면 오늘 우리 교수님 어디까지 하셨죠? 91페이지 91페이지 여기서 97까지 예.
여기까지는 바로 뭐냐면 앞에 부분들은 정리해 가면서 그 주제가 됐던 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짤데없는 소리 좋아하지 말고 얼른 근본 문제 충실해 나가자 하는 근본 취지에 충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하자면 71페이지 이하에서 나오는 대로 보자면 71페이지 말로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은 이게 이 아까 읽은 91페이지까지 끝나가는 그 다음부터 해 나가야 할 근본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주제는 71페이지를 잠깐 펴보시면서 펼쳐봅니다. 71페이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고의 근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이 시국이 덕화를 통해서 대화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공손추 사상의 핵심이 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한말로 말하자면 그것은 거기 그 앞에 있는 서문 4개 줄 5줄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느 논리와 활동들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사상적인 품덕을 가지고 조화가 된 정치를 끄냐 문제인데 그 핵심 부분으로 거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 4줄 5줄에서 3줄부터 보자면 전반 부분에 있어서는 타는 논술요 전쟁 승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천시와 지와 인화의 3가지 중에서 얼른 보기는 하늘 결정의 시간 천시가 제일 큰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인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꼭 관심을 갖고 가야 할 것은 인화가 제일 크고 인화보다는 그 지리가 그러니까 지리보다는 인화가 더 크고 지리보다도 천시보다도 지리가 더 중요하다. 그 천시, 지리, 인화는 그 범주로 볼 때는 하늘이 제일 천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결정해가는 중요한 요소들은 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인화가 중요하다. 그 인화를 중심으로 해서 작은 뜻을 사람의 뜻이 모아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 뜻이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설명을 해왔던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들어가야 오늘까지 지난번까지 설명했던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천시와 지와 인화를 만들어가는데 영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 말은 천시 그쪽 설명하는데 실제 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화가 어떻게 되면 이루어진 것이냐 그 대목에서는 사람이 참여해갖고 어떻게 참여해서 구체적인 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냐 아니냐 AES 이루어집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예를 들어서 설명해왔던 것이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그 90페이지 유성심적 제목을 그래서 90페이지 제목을 4-12라고 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12에 나오는 유성심적인 정성을 가지고 생각해 사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문제를 다 모두가 늘 총이 늘 정치 일체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회를 그 사람들이 정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화합시키는 것이다. 그 뜻으로 보자면 정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성이 부족하면 세상은 흔들리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윤사가 맹자를 알도 모르는 놈이 금방 뒤에 표현한 소리인 것입니다. 맹자님이 세상의 임금을 알기를
그 능력도 없는 임금이 굉장한 임금인지를 알아갖고 거기다가 정성을 쏟아서 가서 만나본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이 개척의 90페이지 첫 줄에 나온 대로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갔다. 제나라를 기대를 갖고 제나라에 와갖고 제나라 임금을 만나갖고 천하를 봉사하려고 큰 뜻을 표현해갖고 정성스럽게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까 맹자가 정성 드려놓고 보니까 제나라 임금은 개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 내가 너무 기대했구나. 그러고 맹자이 떠나가신 것을 보고 윤사가 저는 재주 있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윤사가 세상에 저기 제나라 임금같이 못난 놈이 저 못난 놈인지 저 모르는 사람이 맹자가 그 사람이 못난 놈인지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기대고 왔다가 실망하고 가버린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 까인지 아닌지를 똑똑하게 알고 해야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갖고 임금 만나고 보다가 안 됐게 실망하고 가버린다. 이런 짓거리를 하면 맹자도 사람이 아니다. 그 말로 지금 빈정글로 지는 똑똑한 짓기만 하고 완전 소질이 표현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지냐면 불식, 망기, 불가, 이위, 탕무, 탕나라 무왕 같은 사람이 될 줄 모른다. 땀이 못 된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기대를 하고 왔던 여기 맹자라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불명한다. 이 즉시 불명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 사안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지혜롭게 못한 사람이다 말이야. 맹자인조차도 이렇게 어떻게 세상 다른단 말이야. 그래갖고 맹자님조차도 세상에 임금이 얼마나 깨져진 사람인지 모르고 임금한테 기대고 와. 그러고 맹자님을 비난하는 말을 제일 먼저 빼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왔냐. 맹자님이 똑똑한 사람들한테 맹자님 눈으로 보기에 왕감이 된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도 왔다고 할 때로 왔다고 한다면 맹자님이 뭐라고 왔겠냐. 맹자님도 훌륭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혹시나 그래도 임금한테 알랑거리면 얻어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해갖고 왔겠다. 그래서 양 두 가지 면에서 맹자님이 지혜롭지 못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자님은 현실적인 타입으로 왔다. 두 가지를 걸어갖고 이 길을 해서 세상의 천직길을 와갖고 하나도 어떤 모르고 하니 맹자님이란 말로 참 깝깝한 사람이다. 아니 이거 얘기를 보고 그 얘기를 그 윤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를 윤사 옆에 듣고 앉았던 맹자의 제자가 보자가 듣고 나서 이런 놈이 아도 모르는 놈이 지가 안 치고 자빠지네. 그래갖고 그 얘기를 맹자님한테 딱 그러니까 맹자님이 그 말씀 듣고 나서 윤사가 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 걱정 백성 걱정이 얼마나 큰지를 지가 어떻게 알겠냐. 그 윤사가 어떻게 해서 유사 같은 뼈저리에 얻는 놈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까지 왔을 때는 혹시라도 그래도 우리 임금이 마음 열어서 큰 뜻을 갖고 천하를 끌어오면 내가 몸이 파사지더라도 그 사람을 모시고 좋은 정치를 한 번씩 처리해보면 첫째로 제나라 백성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제나라 백성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널리 퍼져나가면 온 세상에 큰 도움이 될 거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혹시라도 임금이 정신차리고 돌아오면 내가 내 몸이 파사지더라도 임금 모시고 한번 제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봉사해서 가고 기다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때기 하고 말 안 하고 볼 때끼 말때기 하더니 실제로 끝내 안 하고 말더라. 그래서 나는 기다려 어쩔 수 없이 마음먹고 그게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갔던 것이다. 내가 무슨 제나라 임금한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그리고 확실히 그 사람 그 사람 신념을 갖고 온 것도 아니다. 나도 보이면 임금 정신 차리면 세상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니겠냐. 그런 같이 말하자면 맹자님이 정성 어린 국가 세상에 관한 걱정을 가지고 했듯 표현한 것이 말하자면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맹자님 속에서는 마음 속에서는 정성 다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살려나가자 하는 정성으로 설명했던 것을 설명합니다.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물리적으로만 덜덜덜 읽어버려갖고는 절대로 그 안에 숨어있는 그 한절의 맹자님은 그 염원의 뜻이 못 알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저처럼 한 20번 읽고 나니까 거기 나와 있는
90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 원전의 문장이나 원전 다시 풀어갖고 설명하고 있는 역설이나 한 내용들이 바로 논리적으로 잘라치고 이런저런 탁탁탁 설명한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따뜻거려가면서 무엇인가 탈퇴기를 축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여기 이 내용 한말로 말하자면 세상 걱정하고 있는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유성심적인 인자야. 정성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이론적인 논리적인 입장 갖고 다닥 안 치고 떠들어갖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참고 견디면서 따뜻거리는 이론을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고쳐보고 또 기다려보고 또 충원하고 발언해보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일체 사회의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여기 뜻은 다시 말하면 맹자의 중요한 근본 뜻은 뭐냐? 정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논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밑에 나와 있는 영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뜻을 저는 감히 여러분들 도반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절대로 세 번만 읽어갖고는 안 됩니다. 조 여사님 이런 글은 5번째 읽어야 해요. 그래야 그 속에 나와 있는 그 숨어 있는 맹자님은 한절은 백성이 원하는 걱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앞에 얘기했는데 윤사명교를 잘안 지켜갖고 세상에 그 못된 임금 그런 속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은 그놈을 기대고 맹자님 기대고 있다가 또 300씩이나 버티고 가. 맹자님도 바보 같다. 그렇게 함부로 말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밝히는 것은 정성으로 세상을 화합시켜 나가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논리가 똑똑해갖고 따지기 좋아하는 것 같고는 안 된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윤 대통령한테다 얘기하는 근본적인 맹자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런 쪽으로 따지지 마야. 이 윤석열 네 마음이 어쩌냐 현재. 네가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네 몸을 던지 갖고 오는 거냐. 네가 그런 마음으로 고친 거야. 그 말을 간절히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새벽에 이 글이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세상 이 안에 숨어있는 맹자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라고 나온 것이 그 맹자님 같은 바보같이 그 300층이나 시작해서 맹자님을 평가하려고 안치고 탁탁 떠들고 있는 윤사의 얘기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아까 영문에서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시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 뜻을 다시 더 풀어서 설명한 것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 91페이지에 나오는 구원한다고 뻑 떠난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주는 마음, 그것을 91페이지 뒷줄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나오자면 유주인,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야 제짱, 비로소 제짱, 그 사람이야 개고침성, 그 사람이라야 바로 마음속에 있는 정성스러운 마음들이 나타나서 고 영향력을 두고 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앞에 문마하고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해갖고 참고 견디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보여나가고 지금 윤사명기로 탁 던다고 간직해 해버린 과정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91페이지 실 문장은 작지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제목을 설명해 나가면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중요한 내용은 맹자님의 정성이 구체적으로 이 해독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아주셔야 합니다. 간내 맹자 사직과 아문들 일반인의 사직. 사람들이 맹자님은 참고 견디다가 많이 못해서 제 나라 임금 밑에서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을 돌아가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요. 나 아무 말 안 하면 나한테 마음 안 열면 나 가볼게 해가면서 마음 열기를 바라고 하다만
제나라 이놈한테 따로 뿌리고 호소하고 설득시키고 있는 과정이 여기 맹자의 사직입니다. 맹자님이 사직한다는 것은 협박하고 뭔가 딱 가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참고 견디면서 같이 이상국가를 만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갖고 호소하고 사정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맹자님 사직입니다. 맹자님이 그만두고 가신다는 것과 암은 우리들 이웃 사람들이 본학에서 사표로 가본다는 것과 그 차이에 있어서는 한, 진, 불, 인양 같이 보자면 더욱이 맹자님같이 정성 갖고 선명하신 분과 부인하면 꼴내고 가버린 사람들과 차이는 한, 진, 불, 인양 한 진짜로 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다. 더군다나 2차 1.1 이 문제에 관해서 한 점, 2점에 관해서 보자면 어떤 내용으로 보자면 불, 음식, 환, 희망, 피, 노판, 만유적 의사. 그런데 보니까 얼른 보기에는 이 점에 관해서는 노판, 옛날부터 노판이라는 어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주인 혹은 어른들이 갈라고 꼬라지내고 갈라갈 때 따뜻하게 맞는 것을 바로 말하면 여기 말하면 만유적 의사란 말이에요. 가지 말아야 하고 한 얘기를 가지마 하면 가보라 그렇게 했지만 노인들 마음 속에서는 불음식 자기의 마음을 음식이란 말은 속여본단 말이에요. 절대로 불음식 자기 진실을 마음이 노판들 나이 잡신 어른들 사이에서는 만류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숨겨졌던 것들이 아닌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바로 그렇게 보자면 나라 걱정하고 있는 원로들 나이 먹은 사람들 속에서는 말이 어떻게 그런 간에 속으로는 바로 기시, 군자, 탕탕아가 그 사람들 속에는 말을 뭐라 하건 간에 군자들 나라를 걱정하는 공동체 걱정하는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탕탕탕 속으로는 다 톡 틀어놓고 말하자면 마음속에 하나로 탕탕탕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라를 걱정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 그 다음 보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제 원로들 옛날 노판들 입장들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은 여기 있는 대로 보자면 목공과 같은 사람이에요. 가탄, 걱정스러운 가히 탄식을만 바람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목공들은 원류 우주 인재가 남아있기를 바라서 가지 말고 참아야 간거 고개 목공을 설명하지 딱 붙잡지 않았을 사람단 말이에요. 목공 간 사람 성가시는 건 그냥 내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목공은 원류 유주 인재 쓸만한 제목이 있는 놈을 떠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말이야. 원류 유주 멈추게 하고 안 보내려고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공 같은 사람은 애정을 사람 인재를 포용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대두해 보자면 저 일점에 있어서 이런 점에 있어서는 비불상 후세기상 진단에 있어서 한 나라의 대상을 지냈던 소화하는 사람과는 부불상 근본적으로는 비불상 서로 비교할 수가 없는 관계다. 그만큼 뭐냐 목공은 인재가 있어도 붙잡으려고 안 했고 소화 같은 사람은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을 설명하려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설명한 것이 소화와 목공과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끝까지 인재를 붙들어갖고 거기 정성을 쏟았던 것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보자면 넷째 줄부터 보자면 진나라 말기에 진말에 농민전쟁 중에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 싸웠겠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이 신나라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에 열국으로 특히 한나라가 만들어진 화력으로 설명하고 진나라 말기에 백성들이 일어나갖고 싸울 파가 일어나고 다시 말해서 진나라가 중요한 다음에 깨져가는 과정이죠. 세상이 깨져가고 있을 때에
그 중에서 한 사람 한신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한신이 정기부 항우 족표왕 이전 한왕이 됐다가도 그 천하를 먹으려고 했던 천하를 다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이 항우한테 한신은 한때 제일 처음에는 정은 일주일자예요. 지시는 지난 날은 정기 기부 항우한테 붙어서 그 의존해서 이 전체 국명 결정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귀부란 말은 항우한테 붙었다, 의존했다. 항우 밑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항우 밑에 들어가는데 항우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달라붙어. 그래서 일철에 어떤 하루에는 한신이가 이반 군기 하는 짓거리, 항우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항우한테 반항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우 마음에 안 들어서 군기의 명령에 위반했다고 해갖고 군기로 말미암아서 위반 군기 군대 원칙에 반해서 모반이 되어가지고서 그래서 한신이가 항우 밑에 들어갔던 한신이가 군기에 위반해서 그 다음에 안규정, 응당, 참수 명령에 불복종이기 때문에 이제 안규정에 따라서 규율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미암아서 한신이는 이 응당 참수 마땅히 목을 치게 됐다. 이 참수를 당할 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한신이는 겹쳐서 바로 말하자면 항우 밑에서 불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맞대 뭐 거기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겹쳐서 목잘리로 풀려가는데 임형시에 형 집행에 의해서 목을 베려고 끌고 갈 때 간견 한나라의 장수였던 하후영이라는 사람이 한신이를 봤다. 그러니까 하후영이 한신이를 보니까 당당한 사람이고 아주 제목이 되게 쓰였는데 왜 이 사람 죽였는지 그래서 한신이를 죽이러 가면서 거기에 있는 한나라 장수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까 항우 밑에 부하였죠. 항우 부하가 취문도 곧바로 한신이한테 물어봤다. 그 물어본 내용이 그 다음 뭐냐면은 난도 한왕이 불상득도 천하마 한왕은 누구냐 하면 아까 얘기 있었던 항우입니다. 항우는 불상득도 천하마 온 세상을 지가 다 득도 다 지가 품으려고 혹은 얻으려고 다시 천하를 통일하려고 지가 주도권 잡으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난도 한왕은 불상득도 천하마 한왕은 항우는 천하를 지가 얻으려고 하는 큰 생각을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난도라면 응시 무엇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왕은 천하를 포용할 뜻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한왕은 천하를 포용할 만한 정도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왕은 천하를 지가 즉도 천하를 다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품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냐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말이 다 그 자리에서 천하를 먹으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위춘마 어째서 위춘마해서 요산상 장사 그에 같은 능력이 있는 장군이니까 하지만 전쟁의 영웅을 왜 죽여보려고 설정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그 천하를 먹을 생각이 있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품어야지 트집 잡아갖고 군법 위반한다고 지금 목을 치라고 하냐 어쩌 그런다냐고 물어본 형식으로 취했다. 그러고 나서 하후영이 이 한신소설 불법 한신이한테 물어봤는데 한신이가 천하를 설명한 내용이 그때 이제 대화에 나오면 한신이가 하는 말이 설명하는 것들이 들어보니까 하후영한테는 불법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범인이 아니다. 대답하는 내용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이다. 능력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후영은 한신이가 불법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또 다시 상모를 보니까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무가 이 상모와 생긴 모습과 유무 근데 통솔할 수 있는
부하를 통수는 지도력이라 말이야. 그래서 뭐 카리스마가 유무가 이 뛰어나서 모양을 보니까 유무도 있고 상무도 모양도 장사감이 좋고 그래서 바로 하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여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바로 이런 사람 죽이면 못 써. 그래서 자기는 사형시키라고 데리고 가갖고 죽인 자에서 내 던져 살아 보내버렸단 말이야. 그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대로 유무가 상무라 유무라 보니까 그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바로 이 우리 하령 석방 이정도 사람을 풀어줘 보자.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죽였는데 저놈 안 죽이고 풀어줬다. 그래서 한신이는 결국은 이 하우영의 이 석방에 의해서 사형 안 죽고 풀어났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병장 또 한신이를 병장 한신으로 추천 의장병장 유방이한테다가 보내서 유방한테다가 한신이는 장계 장군감이요. 그래서 한신이를 유방한테 보내갖고 추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지켜보라고 유방한테 한신 추천했다. 그러니까 한신이도 유방한테 들어가서 뻗짝거려갖고 출세해보려고 했는데 미피중용 의견이 마음에 안 듣고 서로 간에 신뢰가 안 돼가지고 미피중용 그래서 한신이가 유방한테 그때 인정을 받아가지고 추천돼서 장군으로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한신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거기 빠져나가려고 했죠. 그 대목이 다음 나온 대로 이런 유방한테 중용되지 못하고 있는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일자를 찾지 못했던 한신이는 다차 소하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그래갖고 그 다음에 유방을 모시고 있는 유방의 총참모인 소하한테 붙어가지고 여러 차례 소하하고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소하하고 얘기를 담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담론 소하하고 담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하는 한신이를 들어보고 나서는 소하의 장점을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소하의 소상식, 소하의 잘난 점, 좋은 점을 판단을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소하는 바로 유방의 한신의 장점들을 판단하고 있었다. 좀 필요할 때 써야겠구나 하고 있었는 대로. 근데 유방 한신 입장에서는 애각하지. 그런데 그것이 타협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유방을 모시고 한신이가 남쪽 지역을 정보를 할 때 그 남정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남쪽 지역을 이 한나라 남쪽 지역으로 정보를 하고 다스리고 하고 그 둘러보러 순치로 가는 동안에 한신이가 바로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량 자기를 판단해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리 해도 유방이가 한신이를 받아들여서 힘지는 않을 것 같다. 자기가 유방으로부터 인정받기 어렵겠다 하는 판단을 냈다. 그 말이 바로 말하자면 한신이 사량 자기 하니까 판단해 보니까 난이 수도 유방격 중용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를 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판단이 났단 말이야. 내가 유방한테 인정을 못 받을 바에는 떠야지.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난이 수도 유방격 중용 유방으로부터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판단이 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도에 이거 그러면 나는 내일 갈란다. 그래서 한신이는 유방 밑에서 조용히 떠나서 사라져 가기로 갔다. 그것이 중도 이거라고 중간에서 살짝 모르게 빠져나갔다. 그런데 한신이를 바라보고 지금 관찰하고 있는 소하 입장에서는 한신이 도망가면 안 돼. 이런 인재 이러면 안 돼. 그것이 바로 유방이를 관찰하고 있었던 소하의 눈에는 유방이가 살짝 빠져나가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말하면 피소하 발현 후 추해. 그래서 유방이가 소하가 보기에 한신이가 그 밑에 따라 유방이 못 있겠다고 도망가 볼구나 싶으니까 한신 찾아라. 그래서 유방이는 발현 후
유방이가 떠났다는 얘기도 한신이가 떠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는 또 애가 타서 유방이 그 한신 찾으라 그래서 추해 뒤쫓아가갖고 가져 데려오게 했다 그 말이야. 추는 쫓아간 것이고 회는 돌아오게 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소하가 사람을 보내서 뒤쫓아서 한신이를 찾아갖고 데려왔던 제목이 역사적으로 나오는, 다시 말하자면 유방을 돕는 여기 소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재를 중요하게 여기서 쫓아가면서 한신이 찾아왔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들이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작품 속에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것이 말하자면 저 지식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소설과 희극 중에서 바로 말하자면 소하가 한신 잃어버리면 안 돼. 한신 잃어버리면 천하의 대군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소하가 월하 달빛 밑에서 저녁에 한신이를 찾아서 쫓아다니던 내용들이 이 수없이 많은 소설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연극 중에서 나오는 대목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셋째 줄에 앞에 셋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노목공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인재를 피해서 인재 쫓아가고 인재 발굴을 하고 쫓아낸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앞에 얘기했던 대로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던 옛날 그 노인들 뜻 있는 군자들 입장에서는 한나라로 진짜 인재는 보이지 않게 발탁해 한다는 내용이 그 뜻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있는 유방을 모시고 천하를 평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소하다. 소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방 밑에서 그림자같이 유방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던졌던 사람이고, 저는 이제 소하에 관한 얘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옛날 장영태 지사님께서 인재에 관한 충신 얘기를 하신 동안에 싹 모아놓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소하는 자기 존재가 없을 정도로 자기 모셨던 유방을 위해서 그림자같이 자기 뜻을 자기 가진 정성만 표현했을 뿐이지 자기 야심을 전혀 같이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소하 같은 충신이다. 그런 얘기를 장사님 그때 한 것은 살짝 들었죠. 아, 소하, 그 열국지에 나온 소하네? 그 다음에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경계를 장사님은 옛날 말하면 열국지에 나오는 그 나라를 위해서 유방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소하의 경계를 남보다도 철저하게 느끼고 있는 양반이에요. 그때 막 그 순간 난 못 느꼈냐. 장영지 지사님이야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난 사람도 안 다치게 고생하셨던 숨은 애국자구나. 내 스승이시만 숨은 애국자구나 한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 얘기 뒤에 있는데 나중에 내가 장사 어떤 분이셨는지를 뒤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장사는 그 어려운 처지에서 광주 사범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범 들어가고 다닐 때 장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해서 형태 네가 1등으로 사범을 들었어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선물 주셨다고 해갖고, 그래서 그 장사님 저를 특별히 이쁘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사님 보고 우리 작은 누나하고, 작은 누나는 이제 대담도가 나왔지만 같이 동창입니다. 저는 말은 지산도 동창이에요. 그렇게 속으로는 둘이 좋아했지만은 그때는 우리 집은 굉장한 집이고 장사님은 꾀쟁이 집이고 그렇게 그 집의 아들이 아버지고 아들이라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제일 자기 사랑했던 둘째 딸 거기다 적극 죽었습니까? 그 속으로는 작은 누나하고 장사님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 얘기를 나중에 누나한테서 들었고 장사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랬던 내용처럼 이 상황에서 장지사는 속으로는 아버지를 본받아서 지산면을 통합시키고 새로운 하지만 광나장창의 중심인 영산강 중류에서 여기서 거대한 지산면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갖고 지산초등학교에 교사로 임명받아서 아주 인기가 대단하고 낮췄습니다만, 그때 6.25가 딱 났을 때, 나 4학년 때 그 양반은 지산초등학교 인민공화국의 5학년, 6학년 담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들으니까 이제 자, 일단 줄기 질문 빈다 이 강산 너네 같이 사람 누가 제일 똑똑한 사람 지야지. 그렇게 말할 것도 없지. 제일 똑똑한 잘 가르친 선생님 불러갖고 장영태 당시
아침은 빛나라 이강삼도 너의 장백산 주기에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명령해서 열심히 그동안에 장백산 주기에 아침 빛나라고 너는 간짜가 불러해서 인민공화국 때는 학생들 잘 치러오니까 학교 인기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딱 3개월 후에 대한민국이 들어오니까 인민공화국 때 장백산 주기 제일 잘 가르친 사람 누구요? 당시에 그렇게 이미 다시 말하면 인공 때 부역자가 되어보자네. 그래갖고 초등학교 선생자도 쫓겨나면 돼. 그래 그 다음에 시산초등학교 선생 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할 것 없지 않아. 그래서 면사무소 지선을 전부 개발로 다 쌓았고 담다 놨잖아요. 그때 문 지키고 있는 무용소방대 임시 직원으로 해갖고 이 대원으로 해갖고 거기서 죽창 들고 거기서 떨고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무용소방대 빨치산 들어가서 죽여보려고 할 때 거기서 장기사는 두 눈썹 사이를 통합이 지나가고 여기서 그때 그 자리에서 10명이 죽었는데 장기사는 그 인중만 총알 치냈어. 그리고 나서 그것도 이제 끝나고 나니까 더 있잖아요. 그 놀고 있는 동안에 광주사범 때 장기사를 제일 사랑했던 김보연 그분이 지사입니다. 김보연 지사가 형제같이 너같이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왜 그러냐? 인민공화국 때 장백산 주기주기 가치가 그래도 부역했을 게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다고. 천만만 거니까 그래서 도청에다 임시 직원으로 넣어서 내가 지킨 대로 글 쓰라고. 그래서 거기서 글 쓰고 글 찍고 일 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머리만 쉬어봐라. 그래갖고 김보연 지사가 보통 것이 바라고 그래갖고 그렇지만 요즘 말 사급점이 사급점 나와서 보통 것이에서 아주 우석이 성적 내갖고 수석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공부해라. 그래갖고 김보연 지사가 지방과 개장을 주면서 그간에서 공부해라고 전화 도청에다 붙어 잡아놓고 거기서 개장하면서 저녁에는 집에 가지 말고 공부하고 도에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있다가 그래서 근로 인해서 2년 만에 장영진 지사가 재경직, 행정고시 재경직에 합격을 해갖고 내 종영인 정환왕 쓰고 갔더니 그때 합격했습니다. 그래갖고 그것이 승승장구해서 그래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분은 바로 보고서까지 올라갔지만 그 다음에 정치적인 뜻을 한 펼칠까 하려고 나오면 보는 거죠. 6.25 때 장백산 주인이 것이 딱 걸려버리니까 그 완전히 그걸로 묶여갖고 그래서 일체 행정만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때 5.18 관련돼서 광주 문제가 있고 학생들 다치고 할 때도 당신 따뜻하기만 하고 되겠지. 일체 정치적인 입장으로 자기 뜻을 편히 보냈습니다. 나한테 그 얘기를 그분이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조선대학에 관선 이사장을 맡고 계실 때도 그러면 한번 조선대학 확 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압력이 들어버리면 모든 게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진짜 뭔데 바로만 한시가 이와 같은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생각이 돼서 다시 말하면 한시가 도망가버렸다 한 내용을 알고 바로 유방일 그림자처럼 돋고 큰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유방의 분신 역할을 하고 있었던 소화가 쫓아가고 달빛에 아래까지 데리고 다 동원해갖고 다시 한시를 데려와갖고 한시를 중용을 하게 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바로 말하자면 달빛 아래서 한시를 쫓아가갖고 다시 돌아오게 됐던 내용들이 바로 말하자면 옛날에 어른들은 나라를 위해서는 인재를 참고 견디면서 이와 같이 썼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뜻이 바로 이 안 들은 것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유주인 사람의 인재가 도망가지 않도록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붙잡아 놨을 때야 비로소 비로소 했죠. 그때야 비로소 그 심성 마음의 정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참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글로 만나서 이때는 유방은 정준비 수복 관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관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단어가 밑에 세 줄이 나와 있습니다. 관중은 뭐냐 그러면 황하가 흐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중국의 중심 지역입니다.
관은 동관서관 남관 북관이 있겠죠. 관이라고 말하면 국경지대에 있어서의 거무소를 관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군사 방어 지역의 관을 다 통하면 그 관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관중이다 말입니다. 관중은 그러니까 말하면 낙양부터 시작해갖고 옛날 고대부터 이루어졌던 중국의 정치 문화적인 중심을 관중이라고 한다면서 알아봤죠. 그래서 관중이란 말은 뭐냐면 한복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셋째 줄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취향 유방 추천 한신. 소화는 바로 유방이를 찾아갖고 왔고 이 바로 유방이한테다가 한신이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면 설명을 그것이 내용이 나갑니다. 그때 한신이가 유방이가 한신을 추천했던 내용이 뭐냐면 칭타. 그걸 칭찬해서 평가해서 얘기는 칭찬은 뭐냐면 저울로 달식장도 아니에요. 저울로 근종을 달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뜻이죠. 저울로 근종을 달아갖고 한신이를 평가를 하길 뭐예요? 근종이 얼마나 한시 근종이 뭐냐면 시 한왕 쟁탈 천하. 한왕 아까 얘기대로 유왕이 천하를 통일한다고 할 때 천하를 다 먹으려고 할 때에 있어서 한왕이 쟁탈 천하를 먹으려고 할 때는 불능 결소적 양지세. 절대로 이런 이만한 인재가 불능 결소 눈꽃만큼도 이런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불능 결소적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대장기계 큰 장군감이다. 하지만 천하통일에 관한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할 대장군감이요. 한 말이 문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그래 칭타 하지 말자면 소하가 유방을 소하가 한신을 평가하기를 저울로 따라보기를 뭐라 하냐면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한왕이 즉 유방이 쟁탈 천하를 다 뺐는데 천하 다 먹는 데 있어서 천하 불능 결소적 눈꽃만큼도 이 사람은 능력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능 결소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빠져서는 안 되는 대장기계 천하를 동솔해 나가는 군대 백만대군 천만대군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장군의 제목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응중용 한신 그래서 이 평가를 듣고 나서 바로 유방이가 한신을 장군으로 채용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버렸다. 그래서 유방이 체납 소하 건의 소하의 자기 분신 같은 자기 천부의 건의를 들어가지고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택선 길이를 나를 골라가지고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재계 목욕재계 한단 말이지. 정성스럽게 몸 관리를 하고 찌꺼리고 술 먹고 찌꺼리고 바람 피고 내고 찌꺼리 한단 말이야. 그 정성스럽게 자기 몸가짐을 갖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정성의 기초 위에서 설장단 그래서 단장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장군으로 모실 수 있는 하늘에다가 공유를 할 수 있는 큰 단을 쌓는단 말이야. 높은 단을 계단을 쌓고 단과 장을 합치게 단장이 높은 단을 설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신 위대장 한신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하를 지켜내는 큰 장군이라고 해서 배란 말은 하늘에다가 고유하고 나서 임명하는 것이 배입니다. 그래서 배명을 하게 됐다. 이로 말미암아서 동차 이로부터 이때부터서 바로 유방은 어떤 천하를 다스리는데 두 가지 도움을 받냐. 유방은 정치에 관해서는 문에 관해서는 문치에 관해서는 우리 소하의 의견을 따라서 다스리게 된 것이고 무치에 관해서는 고 한신의 뜻에 따라서 곧자는 의지할 곧자 딸 곧자 앞에 있는 거 의자 마찬가지로 한신의 말에 따라서 차문에 따라서 문무가 바로 유방한테는 소하와 한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다. 그 말미암아서
휘군 동거 동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전체 그동안에 이루어져 왔던 춘추 전국의 나라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함께 뭉쳐 가지고서 동쪽을 통합하는데 그거는 휘지역을 걷자니까 여기 휘다 마찬가지고 그 동방 지역을 다 통합하는데 전복하는데 바로 군대를 통솔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와서는 최후에 있어서는 정치대 한조 한 나라를 천하를 통일하는 한 나라를 이방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뜻을 이루게 되었던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소하 한 사람 갖고 된 것이 아니라 소하가 한신을 얻어가지고 서와 한신을 묶어가지고 바로 뭉쳐서 이방을 모시게 되어갖고 천하를 얻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하자면 앞에 있는 90페이지 쪽과 91페이지 쪽과를 연결시켜서 이와 같이 사람 붙들어 잡아갖고 내 사람을 만들어갖고 한 덩어리를 만들기 전에는 천하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90페이지 쪽은 문제의 제목으로 제기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91페이지 쪽에서는 문제를 통합해가지고 마음이 합쳐진 것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결정 대로 빨리 강의하고 그 다음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9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상금, 지세, 오늘날 같은 세상에 있어서는 그러면 누가 나서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위해서 그 내용이 아까 천시와 지리와 인화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깨재적 사람들의 개별적인 요소는 다 인화가 중요한 나타나지만 대세로 볼 때는 천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런데 실은 세상을 얽고 펴지고 짜고 맞추고 움직이는 것은 다 인화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가지 여러분들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당금지세 오늘 이 세상을 당했을 때 기수 나를 버리고 나 빼놓고 말이야. 나 빼놓고 기수 어떤 사람이 또 있단 말이야. 그 말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은 너무 엄청나게 크게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바로 좀 해가 방금 적어놓기 바랍니다. 인화 사람인자 고로하자 인화 그 다음에 따옴표 부등식으로 해서 인화 해갖고 각개를 인화 쪽에다 열리고 지리 쪽에다 낮추고 그래서 인화, 지리, 천시를 세 개를 써갖고 각개 부등표를 써서 제일 째까는 인화가 제일 크게 천시가 제일 작게 그래서 이렇게 각개표를 해서 한번 그 밑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인화는 아무리 지가 작다고 할지라도 지리보다도 인화가 더 중요한 것이고 지리는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천시보다도 지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화, 지리, 천시를 세 개를 써놓고 그다가 부등식을 이렇게 각고표를 이쪽으로 인화 쪽으로 지리 쪽으로 천시 쪽으로 제일 작게 천시를 내서 세 가지를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인화, 지리, 천시 적어놓고 볼 때 앞에 있는 대로 그렇다면 이 인간은 누구냐?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사람은 나 빼놓고 누구냐? 여기 나는 누구냐? 그 나는 나 자기가 암한 지금 집주인 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그 뜻이 살아난다 그 말씀입니다. 제 말 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 빼놓고 누구냐? 그 말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 설명하려고 내가 했고 있는 것이지 잘못하다 보면 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갖고 이 대목을 제가 좀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설명하니까 문제가 싹 설명이 돼버린 거지. 나 빼놓고 누가 있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현재 지금 윤석열 씨 나 빼놓고 누가 있어. 이 상황이 되면 천하에 윤석열 씨가 천하를 통합할 사람이 윤석열 씨가 마음 먹어야 할 건 나 빼놓고 누가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윤석열 씨가 겸허한 마음으로 현재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설명하려고 한 것이 이 내용이다. 그래서 그 대목이 짧지만은 보시죠. 5줄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가 쓰는 겁니다. 그 대목을 그래서 설명할 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좀 쉬었다 하면 쓰겠지만 그냥 아주 빨리 끝내버리고 여 대목을 기억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있고 또 이것이니까 말씀드리고 나서 이 대목 끝난 다음에 쉬겠습니다.
맹자가 그 어디 제나라를 떠나서 가보려고 나섰습니다.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서 이제 제나라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충무란 사람이, 충무는 밑에 있는 데를 보자면 여기 맹자 제자님이 한 말이 길 가는 중에서 말을 합니다. 어째 우리 선생님이 저러실까? 근데 선생님이 걱정이 얼굴이가 인상이 숨어있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선생님께서는 약유불예 했건 얼굴 색에 얘는 기쁠 예자예요. 그 불예는 마음이 편치 않는 그 말이에요.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같이 보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께서 어째서 오늘 아주 그냥 걱정이 가득 차갖고 얼굴가 그냥 기쁨이 없는 그 심란스러운 표현입니다. 그 말이 불예란 말이에요. 불예색인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 전일에는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러십니까? 말이에요. 옛날에는 며칠 전에는 선생님이 말하자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우가 듣기에 충우가 저는 뭐로 붙어 말이야. 저 부장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을 내가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불원천 시국이 흘러간다고 해서 큰 도량을 가지고 있는 시국을 보고 있는 군자는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세상 탓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불우인 남 탓하는 것이 아니야. 인간 사람이란 자기가 아니라 남입니다. 남 탓하는 것이 아니요. 지 마음 먹게 살린 것이 놈 탓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어째 남 탓하는 걸 꼭 안다고 하셔놓고 선생님 오늘 모습을 보니까 심란해갖고 그냥 걱정이 가득합니다. 말이 기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심란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왈 앞에가 맹자입니다. 맹자님 무슨 말씀 왈 그때는 그렇고 저때는 그렇고 말씀합니다. 피일시 한때 그럴 때도 있었고 그때는 그 피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 생각을 했고 또 지금은 이 생각을 한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피일시고 차일시고 시간이라고 이렇게 저렇게 변해가는 것인데 그 시간이 변한다고 한 것은 사실상 시간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오랜 시간에 이루어진 사실을 뭐라고 하면 500년 동안에 그것이 얼굴이 아까 말하면 근심스러웠다가도 좋았다고 할 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500년 동안은 필유 왕자 500년 기간 동안은 훌륭한 왕자 왕하고 왕도를 아니면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왕자죠. 큰 임금의 도리를 지도자의 도리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반드시 500년 동안은 훌륭한 임금감이 나올 것이죠. 그때는 또 그 기간 동안은 500년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 필유 명세자 세상에 이름날 날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알아준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면 유주일에 주나라가 이루어져서 문화과 주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상국가였던 주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래서 보자면 706년이 해이라 그동안의 주나라로부터 지금까지 온 시간이 그때 공자의 말씀 주나라로부터 그때가 뭐냐면 701년 동안 700년은 나머지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도 그동안에는 이 기수즉 과연 700년이라는 시간을 보자면 생각해보자.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시간으로 보자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은 700년이 나타났다. 이것은 숫자로 볼 때는 이미 700년 시간은 다 지나버렸다. 그래서 수즉 과이 700년이 지나가버렸으니까 시간없다 싶지만 그냥 그것을 의미로 보자. 그럴 때는 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있었던 역사적인 혹은 과거에 관한 사실을 의미로 고찰해볼 때는 700년 의미를 뜻으로 보자면 그것이 헛되게 다 지나가 본 것이 아니요 700년 지나갔던 뜻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즉 가란 말은 올 수 있다 뭐 의미
의미도 있고 중요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앞에 있는 대로 그다음에 700년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은 아무것도 헛된 것이요. 그러나 700년 기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다 고지 음미해 본다고 한다면 700년 시간이 헛되게 간 것이 아닌 것이요 라고 설명해서 이게 그 말 뜻을 뒤집어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인화 지리 천시 지리가 간다고 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 자리에 사람의 인화에 의해서 정신적인 주체에 의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못 받아들이면 바보같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시간이라고 하는 700년이 지나가 버렸지만 그것을 시간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할 때는 아무리 지나가 버렸다고 해도 가능은 과거 일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기로 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설명하려고 것이 말하자면 700년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고지 그 기간 동안의 뜻을 평가를 해본다면 의미를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즉 그 700년 동안의 의미를 지금도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다. 그 말을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천시지리인화라고 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천시지리는 무엇이냐?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인화를 통해서 받아들여질 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말 설명하려고 내가 그 밑에다가 천시지리인화를 세 가지를 써가지고 그 의미를 받아들일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나간 시간이라고 객관적인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부는 지하부자는 대저 말이에요. 대체로 말하자면 그게 겸비엄다. 말하자면 천비욕평천하 하늘이 아직도 위는 아직 밑자예요. 아직도 천하를 편안하게 다스리려고 결정을 하늘이 안 냈다 한 말은 하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뜻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면 그렇습니다. 그 하늘 뜻이 하늘이 아직 천하를 평화스럽게 다스리려고 하지를 않는다 한다면 하지만 하늘 뜻이 사람들한테 안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되지만 하지만 백성들이 정신이 아직 못 차려갖고 천하를 평화스럽게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뜻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집어넣으면 하늘 뜻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냐? 사람 마음에 의해서 이룬다는 얘기를 하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지만 하늘 뜻을 깨달으면 하늘 뜻이 내 마음에 왔다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하면 대저 말하자면 하늘이 아직 우리 세상 사람들한테다가 지구 평천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늘 뜻은 안 이루었다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욕 평치 천하 그러나 하늘이 만약에 천하를 평화스럽게 다스려서 평치천하 천하를 평화스럽게 다스리려고 생각을 먹었다고 한다면 하늘이 생각을 먹었다면 어떻게 나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의 마음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세의 방금 시세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는 여기 말하면 사아기수야 내 마음속을 버리고 넌 타짜를 버리셨다. 내 마음속을 떠나서 어디서 또 그 하늘 뜻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냐. 여기 있는 중요 문제 사아기수야 대목을 해석을 잘해야 한단 말이야. 지금 그다음 뭐야? 나 빼놓고 사라지겠어? 조조 빼놓고 사라지겠어? 윤상열 빼놓고 사라지겠어? 하기가 쉽지만 그것은 뜻을 간단히 하나 보자면 사아기수야 아자 나를 아자는 밑에다 가로에 하나 거치고 말합니다. 나 아자를 나 어자로 하고 같은 등자 오등 우리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괄호해가 하나 쓸 수도 없다. 오등 우리들 빼놓고 누가 있어. 그렇게 바꿔버리면 이 뜻이 엄청나게 바꿔져. 독립선서에 나오죠. 오등을 차야 조선 육고 조선 차이는 쓰는 안 놈이. 오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이 아니까. 적어도 한민족 조선 사람이 오등이 한 덩어리가 되어갖고 공동적인 역사의식을 가지면 오등이 차야 조선 독립군과 조선 차이민을 원천하에 설명을 했어요. 이 대목을 설명한 것은 차마 설명을 말을 못하니까 나 빼놓고 어디가 있을 것이지만 여기 나온 나는 뭐예요? 대안입니다. 큰 대안은 바로 뭐냐? 대안은 결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갖춘 사람들이 모아서 이루어져야 하는 오등으로 대안이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 있는 나를 빼놓고 나를 버리고서 기수야 나 빼놓고 누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는 잘못하면 윤석열 후보자 얘기가 되어버리면 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보 천치 같은 사람 같아도 수없이 당하고 산 사람들 같아도 이 사람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체가 되고 한덩어리가 되면 독립선언서에 설명한 대로 5등은 차에 조선은 독립군과 조선인은 자주민을 선언하노라. 차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일평등의 대의를 증명하며 조선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 정권을 선언하는 뜻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자 대신에 나 어짜 같았던 자 5등으로 바로 해가 하나 써놓으면 이 문장 뜻이 다 살아나보죠. 그 뜻은 나로만 지켜가면 뭐예요? 절대로 그 뜻 한 줄도 못 풀다니. 이 뜻을 제가 몇십 번 읽고 나서 느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잘난시키는 거, 못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무대가 항상 얘기해도 우리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커나가는 뜻을 키워나가자 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대로 말하자면 이 말은 여기서 맹자를 설명하지만 내용이 90페이지 나온 이게 뭐예요? 맹자요? 이거 주경이요. 여기서 주경하고 맹자 한 덩어리가 되는 뜻이에요. 이 뜻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번까지 설명하고 조금 쉬시고 나서 그 마지막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하위 불예여 나는 그렇다면 내가 나 빼놓고는 어디가 있냐면 나 빼놓고 나가 뭐야 다 우리들이요. 우리들 마음이 하나 되면 우리 아니야. 우리로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 뜻이 이 내용이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부분에 보자면 나를 우리로 대야로 대오로 만들기만 한다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마지막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여덟번까지 얘기해놓고 좀 쉬어야 마지막 부분 설명할 때 의미가 좀 쉬었다가 다시 호보고 들어가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쉬십시다. 한 3분만 쉬십시다. 이것이 너무 오늘 찬성가 심해진다만 그 나름대로서는 요 대목에서 나자를 우리 어자로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거 독립선언문이네 임자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독립선언문 서문 아닌가? 그렇게 보면 기계 오등은 자에 조선 독립과 조선님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서로 세계 만방에 과여 일평등의 대의를 경하며 서로 자손만대에 과여 민족 자존 정권을 일으키노라. 조여사 그 뜻 독립선언 서문 얘기가 네. 5등은 자야 독립선언서문. 그 R을 5등으로만 바꿔버리면 저 엄청난 독립선언문이 맹자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나오고 이것을 지나가 사람을 잡자. 난 자네 앞에 나 헛소리 있어서 미안하다. 아이고 들어갔습니다. 박사장님 아침에는 몸이 시약해갖고 못 일어나갔더라고. 아시죠? 저녁에 잠을 푹 주무셔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책을 보고 수업 준비를 하시니까 몸이 들어가셔요. 어떻게 이제 집사람도 불편해갖고 둘이 걱정이 많이 쌓였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또 커피 한잔 타먹고 한 300g, 한 500g 걷고 나한테 이제 풀어져. 그러나 집사람 마사지 해주고 그러고 나한테 그래도 집에 딱 안 계시고 여기 나와서 또 활동하시니까 훨씬 더 좋죠. 사모님도 조금씩 활동하셔요. 그런데 몸 무게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안 돼서 어떻게 내가 그걸 훈련을 시킬 것이냐. 많이 하시지 말고 조금씩만. 네, 조금씩만 하면 그렇게 알람을 방법 뭐냐면 집사람 나와봐야지 빈 마시고 참 옛날 좋아졌네. 살 빠졌네. 그전에
농대 서상준 교수님과 네? 농대 네. 서상준 교수 그 양반이 정리하셨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사모님하고 그 모아 아파트 거기를 한다고 그러셔요. 그래 좀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뵈요. 자주 못 보시고. 그렇게라도 오시면 훨씬 좋죠. 우선 제가 공좀 해고 토요일 날나 시간 있을 때 집회 있고 같이 보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가자고 혼자서 아니 근데 딸린다 제자들 시켜갖고 네. 나한테 니들이 그 빵이라도 사갖고 네. 한영이 준다고 좀 묻고 해서 분지 만들어라 갖고 짜갖고 해야 그게 이긴단 말이야. 많이 안 드시고 조금 바람 쐬셔도 훨씬 나아요. 하죠. 구하 선생 오늘 내가 속 없이 힘들리고 헛소리 많이 듣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런 정력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강의를 해봤어. 그것을 우리 정 교수한테서 그걸 빼버리면 아니요. 아니 저 한잔 더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못 하지 않아. 정 교수는 하지 않아. 그 차이 열정. 그래서 뭐 누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할 필요가 없어. 다음 문제 보기. 아니 속으로 떠들고 나서 내가 형 앞에서 자꾸 툭툭기도 미안한 거 해. 근데 그것은 그때 뭐 힘들인 거면 떠들고 내가 실수를 해버려야지. 이러고 나가고. 그 열정이 정 교수의 장점이에요. 그 무도적으로 천년피 자기 안에 이럴 수 있는 데가 내 장점이. 이게 이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사람을 평가해 볼 때 중국은 그 아까 이번 나온 항우하고 유강하고 항우하고 유강하고 비교가 된지 이것이 문제라고 가리는 버릴 기자 기 버릴 기자예요. 자. 나 빼놓고 말이에요. 항우는 그 용맹과 전투에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 진나라를 완전히 어떤 해보고 싸움을 붙으면 안 하고 이기자 붙고. 근데 유방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떤 것에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없어. 다만 그렇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참모들을 믿고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 참모들이 빛을 발해서 하나를 세웠어요. 항우는 서로 의지. 모든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신도 항우한테 그 옷 입고 쫓겨나서 유방한테는 도왔지만은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저 정치 최고 주도자들이 옛날 이명박 대통령도 모든 건 내가 뛰어나다. 내가 다 한다는 뜻이고 지금 우리 윤 대통령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이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 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고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 이게 누구들이 뭐라고 하지만은 검찰시켜서 털면은 다 나온다. 죽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지금 멍해지잖아 사람들이. 이게 우리 민족이 옛날 그 언제냐면 전두환 때 어디인가 그 저 미군 팔군 사령관이 우리 민족을 청할 때 들쥐들이라고 그랬거든. 들쥐. 저 이제 권력이 약하다 보면 막 이놈 저놈이 나와가지고 막 물고 뜯고 막 나를 쳐와 말을 하고. 그래서 근데 힘센 놈이 땅 하면 들쥐도 싹 집 구멍으로 들어가고 열어오죠. 그거 들쥐에 최고 근데 우리나라 그때 내가 그때 신문이랑 봤잖아. 그 한국 사령관이 그 한국 민족은 들쥐 같다 그랬거든. 전두환이가 나와서 한번 딱 치니까 총에 뭐 교수가 됐든 박사가 됐든 뭐 됐든
죽음으로 들어가고 열고 있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권력이 약화된다 하면 나가서 막 싸워. 그러면 그것이 평가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만 왜 그렇게 됐냐? 주체 없는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고려 때부터 그랬거든. 고려 때 내가 볼 때는 삼별초난이 있었지 않아요? 삼별초. 예. 삼별초가 저항을 했을 때 안 되니까 고려 왕실에서 몽고군을 불렸어. 하고 그 이제 몽고군이 이제 와서 삼별초 한 다음에는 완전히 우리 왕실이 몽고의 그 노예 같은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조선도 이제 어쨌냐? 조선도 대원군 그 고종 말에 청나라 일본이 들어와서 막 밥솥자는 장애했지 우리 먹으려고. 그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청군은 청나라로 일본은 일로 가서 앞으로 들어올 때는 서로 통제하고 들어오자 그랬는데 일본이 와버렸어. 우리 누구 해버렸냐면은 동학교도들을 동학혁명군을 정부가 하도 안 되니까 일본군을 초청한 거예요. 일본군이 기관을 통과하고 초청국단장 그것이야 말이잖아요. 남의 힘을 빌려서 타개한다. 그런 게 이제 지금 그리고 정부가 하는 이런 걸 보면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가로 가잖아. 그럼 또 우리 국민들은 아이고 미국 가서도 이렇게 막 해보고 못 오고 이렇게 힘센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서 열어보고 있는 거야. 그게 민족성이야. 안 좋은 민족성이야. 그걸 민족성으로 연결시키는 암시를 침략자들이 걸고 있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말이요. 맞는 말이지. 실은 제가 이번에 그 퇴직 교수들 그 논문에다가 쓰라고 탑스 가스라 비약을 시작해갖고 태평양 전쟁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의해서 중국 분할론 개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전돼가 그 다음에 6.25 난 다음에 만주 북격까지 해서 김일성이 도망가면 튕기고 그러다 원자탄 테리스 계획까지가 이미 그전부터 탑스 가스라 비약 때문에 이미 짜져 있는 계획이요.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구나. 현재가 그걸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이거 말 잘못 쓰다 보면 나만 다친 것이 아니라 옛날 우리 아버지 계실 때까지 민족들 어떤 양반들까지 전부 다 그래갖고 핀셋 당할 수 있던 아무한테 핀셋 당할 수 있는 구실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아까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거 우리한테 필요한 범위에서만 벽화로 화합하는 글만 써야겠구나. 내용은 바꾸기로 했던 거다. 오늘 지금 말씀드리다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같이 한번 보충되어 있는 것이 92페이지 밑에 있는 대로 대양 이 천하 위기임적 정신. 내가 천하를 위해서는 내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길러 나가야겠다 하는 다시 말하자면 나 개인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데가 다시 말씀드리면 91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해독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나의 소임이다 하는 말은 이 기임 나의 소임이다 하는 말을 아까 얘기한 대로 오등의 소임으로 바꿔낸 사고를 우리 공동체 의찰학을 위한 방향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 들어서 그 말씀을 지금 어찌 보자면 완성시키는 내용이 92페이지와 93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이 20분 전이지만 저 생각에는 가능하면 20분 동안 안 하고 15분 동안에 끝내고 그리고 오늘 5분 전에 빨리 좀 나갔을 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강의는 시간대로 항상 무더기 있는 대로 시간 안에 끝내세요. 그런 대로 진행해 나가되 단지 그 강조는 또 그 대신 남은 시간은 더 깊이 생각해갖고 채워 나가십시오. 그 말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앞에 있는 대로 앞에 있는 부분 원전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문에 관한 것을 오늘 끝내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부분은 하도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 또 여기서 아까 말한 5등이라는 개념으로 R5등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치기 내용은 다시 문장은 짧지만은
다시 압축해서 또 얘기 반복하려고 한다. 이건 다시 말하면 천하의 일을 내 소임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지 내가 무엇인가 맞다고 감춰 쓴다는 생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기임 나의 소임으로 한다는 게는 뭐냐면 나의 소임이 뭐냐면 천하지 대사의 소임이란 말로 알아두시고 이걸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읽어가면서 복습해갖고 적어도 말씀드립니다. 92페이지 밑에 해석에 관한 문제 그리고 그 92페이지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해야 할 소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맹자와 중용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엄청난 지금 암시가 오늘 이 시국에서 우리한테 이 교재에 대해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학 전략에서 오늘 지금 92페이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원문을 보충해 설명하고 있는 영문 부분만을 오늘 끝내고 빨리 끝내고 오늘 시간을 전략하겠습니다. 영문 부분을 읽어가겠습니다. 맹자가 일개 제국하시고 맹자께서 제나라를 떠나시기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따라가던 맹자님은 제자였던 충우가 제노상운동 충우가 길 가운데서 오시고 가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다. 선생님이 노사는 사호 유사 불육회적 양자. 오늘날 보니까 선생님은 사호 그 사는 비싸 샀답니다. 흡사히 비싸단 말이에요. 옛날 샀다 나오니까 단거라고 써있자로 온 사람이 있습니다. 봄이 오셨는데도 봄이 봄답지 않는 봄이 왔다 할때 출래 불사춘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 출래 불이춘이라더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봄이 왔어도 봄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는 불사춘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자에 있거든. 그 의미로 보면 오늘 어째 선생님이 사호 뭐뭐 이거 같다 같은 사자 비슷한 사자는 모양은 사자입니다. 문자가 아니라 이 사호 루사 불육회적 양자 어찌 선생님 얼굴 모습에가 아주 불쾌한 기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다. 어찌 선생님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린설과 린은 선생님의 전치니까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던 말씀과는 그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셨나? 군자는 불포원천 군자는 세상 하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한 것이고 불책교인 책교란 말은 남한테 책임충 한단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고 글자가. 그래서 책교란 군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그 전에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맹자님이 듣고 그 말씀 맹자설 다시 일계시로 현재시 일계시다. 다시란 말은 저번 그것을 말이 그때는 그때도 한때고 그때는 그때에 따라서 일이고 오늘날 현재도 한때요. 지금은 이 시점에 있어서 일만 있는 것이지 옛날은 다 함께 묶어갖고 한두 번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뭘 설명하시면서 매 500년 단위로 보자면 500년마다 필정회 유성왕 출연 틀림없이 정회 반드시 정회 보면 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일단 미리 들어놓으니까 반드시 500년마다 틀림없이 정해놓고 성왕 훌륭한 임금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 기간 그때가 기간이 되면은 필정회 그때가 되면 훌륭한 임금이 나타나면 또 그때가 되면 반드시 필회 다음에 필정회 유문명우세적 현재 온 세상에 이름이 전해지는 인재가 또 나타나겠다. 때가 되면 좋은 임금도 나오고 때가 되면 훌륭한 인재도 또 나오고 있다. 그 말 거꾸로 치면 때가 되면 못된 놈도 나오고 양심도 나오고 있다. 또 들어간다. 이럴 것인데 이때
이때 때가 되면은 반드시 훌륭한 임금도 나오고 명문도 명호 세상에 이름을 낮추는 현재 어진 인재들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현재는 일계휴 오늘날 이 시점에 있어서 보자. 현재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서 무엇인가 나올 것이다. 또 유리 나쁘게 또 읽는 거지. 그럼 현재는 이제가 나올 거다. 종주일에 주나라에서 문왕 성왕이 나온 이후로 주나라 임금이 나왔던 이후로 지금까지 있어서 이경 704년요 700여 년이 지났다. 그때 훌륭한 임금도 나왔고 못나이도 나왔고 가짜도 나왔단 말이에요. 700여 년이 지났는데 이미 지났었는데 다시 생각해보자면 700년이 지나버렸어. 안년수설 지난 시간수를 날짜를 시간수를 정해진 시간수를 가지고 헤아려 볼 때에 있어서는 이경 총화로 이미 700년이 지나버렸어. 그런데도 다시 700년 이미 지나버린 거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이 시세 내 고안 고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서 이 시세를 고찰 시간을 다시 의미를 가지고 고찰해본다는 뜻을 앞에 들어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고찰해본다 했다면 이때는 해는 반드시 말이야. 해, 출현, 성현, 성문, 현진묘 이렇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훌륭한 임금과 의기 신하들이 꼭 출현될 것 아니거든요. 이것은 다시 보자면 하늘은 어쩌냐면 천상은 한, 불상, 상량, 천하, 태평, 파료. 아직 하늘은 한, 불상, 아직 말이에요. 아직 이 세상에다가 양하여치기려고 하지 않다. 태평천국을 이 세상에 태평한 시대가 라고 지금 아직 시키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것을 다시 여가 상, 양 만약에 이것은 여가 상, 양, 천하, 태평 다시 하늘이 안 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시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하늘이 만약에 이 세상에 대해서 천하 태평 시대가 오도록 시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요 말 뜻은 하늘이 시킨다고 한다면 안 시킨다면 그렇지만 그건 누가 해? 사람 마음이 된단 말이야. 하늘 뜻을 받아들이는 인재가 세상에 나오기로 한다면 못 나온다고 하면 그런단 말이야. 그 뜻에서 만약에 하늘이 세상에다가 태평 시대를 오게 하려고 앉는다고 한다면 이 나무개 같은 나하고 그 패들만 나오게 할 것이고 만약에 하늘이 태평시대에 나오게 열게 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죠. 여과 상, 양, 천하, 태평 만약에 하늘이 우리한테 여과 양을 시킨단 말이에요. 상, 시키고자 한 생각을 하신다면 뭐예요? 천하를 태평하게 하려고 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돼요. 그럴 때는 제 상금 오늘날에 있어서 마땅히 오늘 일일에 당하여서 저게 시대, 이 시대에 당하여서는 제아, 계료아, 나 빼놓고 한유수 어떤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뜻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고 우리들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하는 집단적 공동체 가진 염을 가진 독립선언서 주체가 빼놓고 누가 있냐 그 말이야. 요 대목을 지금 말하자면 중요 문제는 계료아, 한유수 이런 말 합쳐면 저래서 두 문장 합쳐는 뭐라고? 5등이다 그 말이야. 우리들 빼놓고 누가 있냐 그 말이야. 그것을 그 뜻을 설명해서 개인적인 하는 사명 갖고 너 대통령 해보라고 하는 의미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차원에 있어서 대국적인 사명감을 자각해야 한다는 뜻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재료아, 한유수 두 가지. 하지만 세자 합쳐서 6자를 밑에 쫙 끊고 밑에 뭐냐면 나오자 무리등자, 나오자 무리등자 5등. 나오자 아시죠? 5자에다 이권자가 나오자예요. 무등자는 대중 밑에다가 등수 등자한 거죠. 그래서 5등 빼놓고는 누가 있느냐? 5등 재료아,
환수 누구냐? 그 말은 가로에다 보자면 능 담당적의 중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나 빼놓고 누가 있냐 한 말은 나 빼놓고 누가 있냐가 아니라 우리 빼놓고 누가 있냐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이것이 여기다가 우리 빼놓고 누가 있어? 우리 누가 있어? 우리 단도라가 지금까지 5,000년 동안 이어왔던 우리들을 빼놓고 우리 조선 사람들 빼놓고 한국 사람 빼놓고 누가 있어? 그 뜻이란 말이야. 그렇게 묵혀버려야 한다는 뜻은 잘못 보면 해석이 갖고 잘난시켜다 보면 이것은 너는 너 나는 나 따로따로 너는 대비 돼버리는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뭐냐? 우리 빼놓고는 누가 있을 것이냐? 그 말은 마지막 부터는 오위증마 불육해니 그렇게 된다면 우리 빼놓고 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역사의 사명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가 어찌 인상 쓰고 기분 나쁠 것이냐? 우리한테 엄청난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기뻐할까 해야 할 거 아니야?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어쩌란 말이야? 우리한테 이 위대한 사명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뭐예요? 모두 뭐라고 써? 기라 신천지가 안전히 전개되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전개되다. 위력의 시대가 그하고 도액해가 되어가다. 천백시 조력이 오등을 하면 전세계 기운이 오등을 요하느니 착수하고 천국이라 다음은 전주 광명으로 맺혔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념을 갖고 밀고 나가면 독립도 오고 세계 통화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독립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압축돼져야 그게 탁탁탁 있어요. 근데 그런 독립선언문을 세상에 김희독립선언문이라고 교과에다 써라보니 조선독립선언문이 김희독립선언문이 되어보니 그 기세가 죽어버리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자면 지금이라도 독립선언서를 조선독립선언서라고 제목을 당당하게 갖고 그동안에 해왔던 1919년에 우리 선진들이 누렸던 내용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외워갖고 그 정신으로 오등은 자야 조선 독립군과 조선인 자연인을 선언하러 갖고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면 우리 세상은 자연히 밝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로 보자면 여기 중요한 내용은 뭐냐? 현시보단 지리보단 인하가 중요하고 인하의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나가 아니라 우리들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그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음미해 놓은 것이 말하면 그 9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 배양 이 천하로서 천하 전체를 가지고서 위기인 나의 소임으로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위는 삼을자예요. 그래서 천하를 내가 내 소임이지. 조선 한국 대통령 해먹는 5년 동안에 지금 해먹는 동안에 그것이 내 힘이 아니다. 이 뜻은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이 천하로 위기인이라고 말을 한 날로 말하면 천하는 천하지 천하예요. 천하 사람들이 이런 천하지 몇 놈들이 짜갖고 하는 천하가 아니죠.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지금 삼촌 대통령 프랭클린 맨다는 작업을 해왔던 지금 삼촌 조선 반도를 먹으라고 했던 일본 놈과 짜고 했던 탑트 가스라 비례가 맨다했던 세오더 루스벨트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미국하고 소련하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천하는 천하지 천하입니다. 그렇게 감히 말하는 거야. 천하지 천하 속에는 하느님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퀴벌레까지 다 들어가고 천하는 다 한 덩어리가 되고 천하를 죽이지. 영화만 한줄 죽인다고 이런다. 부처님만 죽인다고 생각나.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만 말하면 천하는 천하지. 비일인 천하입니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보자면 여기다가 제목에 이 천하 위기임 그 위에다가 하나 글씨 하나 꼭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천하지 천하예요. 천하지 천하. 천하는 천하에 있는 천하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천하를 한 덩어리로 통합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거기다가 누구 한 사람 이름을 된다거나 꼭 무엇인가 해서 그 밑에 그 깃발에 뭐가 된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천하는 천하가 돼야 한다. 그것이 그 내용을 정리해놨던 사람이 뭐냐면 구스타프 라드부르라는 사람에 이루어진 천하지 천하의 개념이 오늘날 세계의 정신이다. 그 천하는 모든 인류는 바퀴벌레 같은 지질 못난 바보 같은 놈들도 사람만이 아니라 바퀴벌레도 천하의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중부가 다 작지만은 자기 몫을 가지고 참여해가면서 전체가 조화되는 우주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는 91페이지 밑에 나타나 있는 제목인 배양
이 천하, 이 임적 정신,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존재로 전체 우주 본질적 구성 부분에 한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서 천하를 구성해야 돼. 그래서 그 바퀴벌레도 참여하고 성인도 참여하고 모나도 참여하는 모두가 참여하는 천하지 천하의 이 천하로서 우리 기임을 삼는 정신을 길러내야만이 우주는 하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잘난시켜갖고 그거 떠들고 있어갖고 자기들만 세상을 지배하려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몇 명은 4개, 5개 재벌들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생각하면 그 아들은 바로 뭐냐면 제가 감히 말하자면 그 아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민족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사탄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만든 폭탄이 가갖고 저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썰을 부딪히고 쪼고 우리가 병기에 만들고 쪼고 그렇다고 한국만 만들면 온다고 곧다고 소리 하지 마라. 그 강자들을 못된 짓을 하는 거 뻔다라고 나도 한번 깡패짓고 행보를 한다는 일을 하지만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스스로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걱정하실 때 칼로 일어난 거는 결국은 칼로 망하는 거야.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고 돈으로 지배하고 자기 자식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기표들은 극계로 결국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기만 잘 달라고 하지 말고 전체가 통합되는 풍토를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그 대목이 바로 92페이지 밑에서 6째, 7째 나타나는데 이 천하를 가지고서 자기 소임으로 삼는다. 그래서 천하지 천하를 소임으로 삼는다. 그래서 여기다 아까 천하지 천하, 천하의 천하, 천하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참여하는 천하가 되어야 가장 이상스러운 세계 평화가 온다. 그래서 몇 사람들이 주도권 잡아갖고 4대 강국이 돈 많은 놈들이 재벌들이 지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는 컴퓨터하고 주도권 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여기 내용에 해당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5분 전 되었습니다. 지금 끝낸 맞죠? 5분 전에 끝난 적이 지금 없었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시게요. 교회사 오늘 나하고 같이 가고 많이 그냥 가기만 했다가 이제 저는 어머님이 계셔서 가야 돼요. 하여튼 나는 같이 가자고 했네. 죄송합니다. 박사장님 벌써 이런 데서 한 장이나 빠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그게 예예. 열건 더 맨날 예, 허락했습니다. 오후에 해놓고 갈 건데. 예. 오늘 내가 전부 뚜껑 들고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네. 이제 밥 먹자고 했네. 박장님 오늘 뻥 트신 거 아니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샘 리처드 교수님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샘 리처드 교수님이 실험 강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꽂혀가지고 우리보다 우리 민족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뭡니까 소모임이든 이런 대모임이든 이런 문화가 갖고 있는 나라가 좀 드물다고 강의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본 게 아니라 그 미국인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